불교 정신치료 강의 네. 제1장의 6번째 주제 네. 괴로움이 일어나는 3가지 방식 본문을 제가 좀 요약해 볼게요. 사람은 살면서 괴로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때 이 괴로움을 올바르게 겪어내지 못하면 정신적 문제가 생깁니다. 괴로움을 올바르게 겪어내지 못하는 것은 이제 그걸 해결할 뭐 지혜가 없어서 대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도움을 받을 처지가 못 돼서 고립되거나 또 도움을 받았는데 그걸 받지 않거나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실제에 맞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경험이 생기면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또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는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불교 정신치료는 이런 악순환을 좀 단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정신건강으로 가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이때 불교 정신치료가 괴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3가지 방식으로 이제 괴로움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는 방식. 첫째는 내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괴롭고, 둘째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또 괴롭고요. 또 3번째로 내가 스스로 만드는 괴로움이 있어서 괴롭다고 해요. 이 3번째에서 보면 관련해서 불교와 이제 관련이 있는 치료 기법 중에 액테라는 게 있잖아요. 수용 전염 치료. 거기서는 이제 같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같은 괴로움이고 고통인데 페인과 서퍼링을 구별을 해서 페인은 살면서 일어나는 겪게 되는 불가피한 그런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생기는 게 이제 서퍼링이다. 즉 괴로움에 대한 괴로움이 서퍼링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구별해서 이제 이해하고 해결할 때 괴로움이 해결한다고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불교 정신치료에서도 이 필연적인 1차 괴로움을 못 받아들일 때 이제 이 원인이 뭐 이 괴로움에 대해서 탐냄이나 뭐 성냄, 어리석음으로 대응하면 2차, 3차 괴로움 이렇게 새로운 괴로움이 생기고 그걸 이제 끊는 그것이 이제 불교 정신치료고 환자를 이렇게 돕는 방식이 불교 정신치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 페인과 우리 서퍼링 구별하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거 구별하고 대처하는 게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구별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정서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서 조절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뭐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아기가 태어날 때는 정서 조절 못하니까 부모한테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서 조절이 양육에서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가정에서 이 정서 조절의 학습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뭐 특히 심각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성격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정서 조절 곤란이 특징이잖아요. 이런 환자들이나 내담자들 보면 부모나 가정에 이 정서 조절의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없고 배우지 못한 이런 부분에서 이 정서 조절을 좀 불교 정신치료에서는 좀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그 페인하고 서퍼링 그 구분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뭐 이런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구조가 뭐냐면은 일단은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또 원하는 괴로움일 때 내 몸과 마음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괴로움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을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또 그거를 잘못 보고 못 받아들이면서 또 괴로움이 또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째 보면은 두 번째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 2번째 괴로움이 굉장히 좀 심각해요, 사실은. 앞에 괴로움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요거로서 끝나면은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뒤에 게 계속 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 뒤에 게 이제 계속 오는 걸 어떻게 하면 막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편히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정서 조절이 있는 건 아니다 하는데 나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출발점이 다 다르다고 봐요. 출발점이 다 다르고, 이제 불교 정신치료는 가장 핵심이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가 정서 조절이 안 될 때, 안 된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보고, 그러면 요게 안 되는데 왜 안 되나를 또 정확히 봐야 돼요. 모른다 그러고. 근데 우리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빨리 원인이 이렇다고 딱 뭔가 단정하고 싶은 뭐가 있어요. 얘가 정서 조절 안 되는 거는 저런 부모 밑에서 있었기 때문이 하고 그냥 탁 붙이는 수가 있어요. 그건 난 곤란하다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분명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또 알아보고 알아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정서가 조절 안 되는 그런 게 생겼나 이제 하는 것을 알아보면서, 왜냐하면 잘 알아야 거기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잘 봐야 그게 원인도 정확히 알 수 있고 작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정확히 보는 노력. 그러니까 뭘 이래 이거는 이것 때문이 하는 이제 불교 정신치료에서는 검기예요. 이제 정확하게 보는. 이제 그래 볼 때 이 페인과 서프링을 구분했잖아요. 이 페인이란 것은 이제 불가피하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괴로움은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데, 그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확히 보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일어난데, 이거를 안 좋게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안 좋게 보는 게. 어찌 보면 이제 탐진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인과의 법칙상 일어나는 정확한 걸 모르니까, 또 이런 게 없기를 바라는 탐, 또 이게 있으니까 싫어하는 해서 안 좋게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안 좋게 보는 정도에 따라서 그냥 조금 적게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남 눈에 안 들 수도 있고, 심하게 안 좋게 봐가지고 야, 저 애는 정서 조절에 문제가 있다 이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게 보는 정도에 따라서 감정이나 정서의 차이가 있고, 그거에 이제 이 정신과 이 정신적인 병명이란 건 다 정도 차이거든요. 본질적으로 화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약간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가 심할 때 우리는 그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살면서 당연하게 오는 그 페인, 괴로움, 고통에 대해서 과도하게 안 좋게 보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감정이나 정서 조절에 문제가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째 보면 이제 치료상으로 온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가정이 굉장히 안 좋아도 거기서 엄마나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세상에 부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도 있고, 친구 집 부모도 있고, 학교 가면 선생님도 있고, 거기서 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또, 극단적인 거는 부모는 참 좋은데 애가 이상한 애들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보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확실한 걸 가지고 이제 해 나가는 게 불교 정신치료의 가장 원리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정서 조절, 감정 조절, 이거는 이제 그 치료상으로 이제 만약에 치료에 온다, 그러면은 이제 요런 걸 잘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서, 그거를 이제 터득하거나 과도한 감정이 우선은 자기한테 손해란 걸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손해란 걸 알고 또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것밖에 뭐 길이 없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반응만이 유일한 반응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위에 또 어떤 경우는 안 좋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을 때 이제 치료 상황에 만약에 온다. 그러면 당신이 탁 올라오는 건 잘 보면 과거에 엄마나 아버지가 하던 방식이다. 그건 엄마 아버지 거지. 그거는 그런 게 탁 올라오면 좀 알아차리고 이는 엄마 아버지가 하던 거다. 나는 요 상황에 맞게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노력도 한다든지. 하여튼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해야 될 거예요.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감정은 자기한테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당신한테 해가 된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이 감정에서부터 그런 감정 조절, 정서 조절을 벗어나려면 이제 정확하게 보는 거, 그런 노력을 이제 꾸준히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죠. 그쵸? 근데 이제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화낼 때 보면. 근데 어쨌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또 괴로움이 생기는데, 요즘에 이제 보면 소수예요. 많이 그러진 않지만 요즘에 뭐 학교에서 교사가 이제 학생한테 질문하잖아요. 저는 선생님께 질문하듯이. 근데 학생이 대답을 못하면 요즘에 그 학생의 학부모가 애가 질문에 답을 못해서 창피를 당했다. 우리한테 상처 줬다고 항의하는 부모들이 있으시대요. 제가 이제 교사들을 내담자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그 학생은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배울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런 환경에서는. 그리고 그럼 결국엔 괴롭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극단적으로 또 반대에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요?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뭐 노력할 필요 없겠다. 어차피 안 되지 않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데, 이런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 진리를 좀 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세상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원리를 알긴 참 힘들어요. 내 경우도 내 나이 30에 이제 첫 번째 스승으로부터 세상이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들은 것을 수행하면서 이제 보행명상하면서 그 어떤 원인과 결과에서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연기 수행하면서 모든 것은 인과에서 일어나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런 과정을 누구나 겪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오래전에 페이스북 만든 주커버그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신문에 이런 걸 썼다 그러더라고. 뭐 대략 이런 뜻이라 그래요.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가르쳐 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뭐 얼마를 주겠다. 불교에서는 이미 이제 밝혀져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알기가 참 힘들어요. 이런 걸 통해서 듣거나 배우거나 유튜브를 통해 우연히 듣지 않으면 알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걸 알 수 있는 길은 하나 있어요. 세상의 원리를. 뭔가 실패했을 때, 사업을 실패한다든지 또 내가 인간관계에 실패했을 때, 그때 잘 보면 이제 사업에 실패했을 때 소비자의 어떤 그 바라는 바에 맞지 않은 걸 한 거거든요. 그 실패했을 때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면은 또 세상의 이치, 사람들이 원하는 거,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나 봤어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여잔데, 헐리우드에서 뭐 줄을 엄청나게 서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유명인사들이 줄이 너무 서가지고 딱 이제 서양은 다 차잖아요. 차니까 딱지 다 떼는데 딱지 떼고도 먹고 싶은 집이다. 이래가지고 뭐 하여튼 대단한 붐을 일으키고 또 그걸 팔아서 또 돈을 많이 받고 또 엄청난 걸 또 하고 그 제품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뭐 그랬는데, 이 사람 인터뷰를 보니까 이 사람이 실패를 여러 번 했어요. 그 실패에서 배운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현실이 다르다는 거. 그거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통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아이스크림 가게도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뭐 이래 무료로 막 이래 집집마다 주고 먹으면서 알리고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안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런 원리를 듣거나 실패를 통해서 배우거나 이제 그래야 알 수 있는, 정말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 성공한 사업가들은 다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둘 양극단이에요. 하나는 세상이 뭐 이거 잘못된 거야 하면서 세상을 보려고도 안 하고, 그건 좀 갈 길이 멀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구나. 그럼 나 어떡해? 길이 없어. 하는 앞에 사람보다는 조금, 앞에 사람은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이 사람은 문제는 안 일으키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좀 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앞에 사람은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알려고 해야 되고, 뒤에 사람은 좀 더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세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대로 돌아가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다르게 생각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괴로움을 잘못 해결하다 보면 뭐 이상한 생각을 하든지 저 화를 많이 내는지 하다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길은 정확하게 보는 길 뿐이에요. 정확하게 보고 그에 맞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세상은 어떤 인과의 법칙상 뭐든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하는 거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원하는 게 일어날 수 있는 뭐를 해야 돼요, 이게. 그걸 하지 않고 일어나는 거는 없어요. 돈을 벌고 싶다. 그럼 돈이란 거는 누가 나한테 많이 갖다 줘야 되잖아요. 먼저 줘요? 절대로 안 줘요. 내가 먼저 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내가 뭘 줄 수 있냐? 이거를 열심히 만들고 만든 만큼만 받을 수 있다 생각해야지. 자기는 요만큼 만들고 이래 받으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걸 또 잘못 보고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은 살기에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좀 덜 괴로우려면 덜 괴로울 수 있는 뭔가 이 도구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도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럼 아까 그 사람 같은 경우 후자의 경우에 세상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한 사람은 여전히 이제 정확히 못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건 없는데 자기가 뭔가는 했어요. 그 사람도 노력은 한 것 같아요. 했는데 안 될 때는 요거 가지고는 또 좀 부족한 뭐가 있는 모양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더 해야 되는 거죠. 더 해가지고 또 주위에 보면 자기는 안 됐지만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물어도 보고 잘 보면 길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뭘 자꾸 쉽게 하려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쉽게.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코로나가 이제 끝났는데,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올해 이제 상반기도 힘들었는데 후반기 더 힘들 거다. 내년에는 말도 못하게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제적인 그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예상하면서 힘들어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래도 지금 살아있고 살면 어찌 안 되겠나.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면 다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겪는 거니까 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 해결책을 같이 찾으려고 그러면 국가에 더 요구할 수도 있고 서로 도울 수도 있는데 생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좀 제가 안타깝고, 제가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그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직업도 굉장히 좋고 형편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더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은 늘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 힘들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늘 없는데 이분들은 많이 벌다가 이제 경제 어려우면 조금 덜 벌잖아요. 그러나 많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번 것보다 못 벌었다 하면서 힘들어 하세요. 힘들지만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괴로운 것 같은데 이런 경제적인 걸로 괴로워하거나 망상이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있으실까요? 돈에 대해서 이제 좀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이제 사람들은 정확하게 보기보다는 좀 돈이 많은 걸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잘 보면 돈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줄 수 없는 것도 있고 심한 경우는 뺏어가는 것도 있어요. 예. 내가 이래 살아오면서 보면 지금도 내가 가장 기억이 나는 게 내가 중학교 한 1학년쯤 됐을 거예요. 이제 저녁을 많이 먹고 충분히 먹었어요. 근데 누가 짜장면을 사줬어요. 그 짜장면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마약을 탄 짜장면이 아닌가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보면, 그때만 해도 60몇 년도예요. 그러고 우리나라도 못 살 때고, 나도 뭐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게 맛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음으로 해서 모든 게 다 맛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이 많아지면 맛있는 게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1989년에 그 여행 자유화가 됐잖아요. 그전에는 해외 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지금도 내 기억에 나도 해외를 되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가까운 친척이 사업을 하는데 저 트렁크 속에 들어서 좀 가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해외 나갈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자유롭게 다니니까 뭐 별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 훨씬 더 뭐 또 이래 맛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즐겁고. 그 재밌는 이야기가 내가 이제 티벳 망명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있잖아요. 달라이라마한테 이제 직접 들은 그 티벳 스님한테 내가 하여튼 들었는가 그래요. 뭐 그 스님한테 들은 사람이 들은가. 이제 티벳이 이제 망명을 했잖아요. 인도 그 북부 다람살라에. 망명해서 이제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살지만 망명할 때 따라온 일반 사람들도 살거든요. 거기는 나도 다람살라를 가봤지만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게 별로 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벳 아이들이 달라이라마 존자를 딱 보면은 존자님 무슨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까? 스님은 저 백악관에도 초청받고 여러 나라에 초청받아서 엄청나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을 텐데 뭐가 맛있습니까? 달라이라마 탁 조금 생각하다가 배고플 때 먹은 게 제일 맛있더라. 그 말은 너희들 매일 배고프지. 너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야.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 보면 돈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란 게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고 심하면 뺏어가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데 한 십몇 년 전인가 상담자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돈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좀 불행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내가 이야기를 듣고, 내 이거 책에도 쓰고, 다른 사람한테 해도 좋나,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는 거예요. 책에도 썼고. 이분이 이제 좀 불행한 거예요. 내가 돈을 한 20억 정도 벌면 내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도 되게 뛰어난 사람 같아요. 막 이렇게 인터넷에서 주식을 해서 20억을 버는 거예요. 15억인가 뭐 20억 사이에. 벌고 났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뭐 후배나 동료나 선배한테 야, 돈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 나 15억에서 20억 사이 안 너는 그렇지 난 아니야. 하는데 아무도 안 믿더래요. 난 100% 믿어요.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작년인가 뭐 얼마 전에 자살한 분이 있어요. 되게 부자예요. 그분이 인터뷰 보니까 뭐 1000억인가 이상은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더라고. 그런 분들은 이제 잘 아는 거예요, 돈에. 그래서 돈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해요. 정확히 알지 않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불행하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건 나는 우선 그것부터 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경험하고 관찰하고 해봐야면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잘못된 건 없어요, 사실은. 있을 만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안 좋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수입이 좀 줄어도 뭐 먹는데 지장 없을 수 있어요. 자는데도 지장 없을 수 있고 뭔가 좀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이제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게 능력이에요. 사업 능력, 또 음식 같은 음식을 잘 만드는 능력. 정말 걱정해야 될 거는 그거를 좀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여튼 경제적으로 안 좋을 때 잘 보면 안 좋을 만한 뭐가 있어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자기가 그걸 잘 보고 보완을 하면 상황은 나아질 수 있어요. 내 경우는 그 1997년에 IMF가 왔잖아요. 그때 그전하고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사회는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근데 IMF가 딱 오니까 언제라도 이게 올 수 있겠구나. 사회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때 내 같은 경우는 수입이 IMF 그걸 딱 반영하더라고. 한 30% 수입이 딱 줄더라고. 그때 내가 이제 유심히 관찰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장사하는 뭐 음식점 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IMF가
이제 지나가면 자기 장사는 잘 될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IMF라는 이제 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음식점은 살아남는 거예요. IMF가 끝나도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살아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IMF를 견딜 수 있는 실력과 그 다음에 IMF 후의 세상은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 다른 세상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로서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느끼고. 그러니까 일단 내가 볼 때는 일어난 일은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잘 보면 자기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걱정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구분을 좀 해야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뭐 상황이 바뀌더라도 잘 보면 먹는 건 별 지장 없을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안 좋은 점을 보강할 수 있어요. 근데 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좀 정확하게 보는 이런 게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이제 생각해낸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뭐 큰일 났다 할 때도 잘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내가 하면서 떠오르는, 이제 요즘 뭐 영어로 메타포, 은유예요. 뭐냐면, 어느 나라에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그 당대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팬도 많고, 뭐 수입도 많고, 이 사람을 최고의 음악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을 잘 보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기타의 슈퍼스타가 나타났어요. 슈퍼스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타하고는 다른 어떤 음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래 생각할지 몰라요. 이 당대 최고의 기타리스트, 내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나는 이거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을 거다. 할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슈퍼스타가 나타나서 실제로 무슨 일이 난지 좀 관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 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는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슈퍼스타가 나타나도 이 사람 팬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절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로서는 최선이고 최대의 음악 어떤 수준인데 새로운 수준이 나타났으니까 그걸 잘 또 보고 배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슈퍼스타가 나타나서 기타 시장이 엄청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또 뭐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이 슈퍼스타가 또 뭐 이래 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스스로 뭐 사라질 수도 있고 이럴 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나타나도 자기 음악 세계를 꾸준히 하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다시 옛날보다 훨씬 각광받을 수도 있어요. 이미 시장은 또 넓어졌고 그리고 인간 승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잘 지켜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너무 그냥 뭐가 일어나면 뭐 자기 생각으로 그냥 먹구름에 휩싸이듯이 안 보는 것 같아. 우리가 뭐 호랑이에도 물려도 정신을 차리라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실제 일어난 일을 잘 보면 내가 뭔가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으면서 또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하는 과정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충분한 기반을 닦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실패다 성공이다 말 자체를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일어날 만한 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란 이 존재와 이 세계가 만날 때 뭐 실패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성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세상을 또 잘 보고 세상에 적합한 뭘 내가 또 보강하고 익히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끝났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한 오래전에 뭐 잠깐 그 사람은 뭐 정식으로 긴 시간 상담하는 사람 아니었는데 약물 중심으로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꽤 그 한 중견 기업을 나이도 뭐 그 당시에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에 그거를 이제 경영하다가 부도 위험성에 처하니까 날 찾아온 거예요. 와서 내보고 그러더라고. 이 부도 나면 내 인생 끝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참 안 좋습니다. 당신이 이 나이에 이렇게 큰 회사를 할 수 있다면 당신이 능력이 엄청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잘 보면은
잘 하면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 좀 접고 여기서 좀 잘 한번 보면 또 뭔가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부도 났다 안 났다가 중요한 게 실력이에요, 실력.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될 수 있어요. 실력이 없으면 곤란해요. 그 부도 났다면서 끝났다 하면서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실력이 자꾸 떨어지죠.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상황,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루 3끼만 먹고 잘 때가 있으면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생각을 나는 개인적으로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건강이 안 좋다. 그럼 그걸 견디지 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난 돈이 없어 힘들다면 그걸 견디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또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들다면 그걸 견디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위에만 치중해요. 이 밑에 정신을 강화시키잖아요. 그럼 어떤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좀 정확하게 보고 어떤 게 내한테 이득인지. 그래서 나는 뭐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든 사업도 안 되든 뭐 하든 어쨌든 그때 잘 봐서 그것이 올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고 뭘 보강한다면 나는 그 사람한테 다시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요.